안녕하십니까, 한중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사상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사기 조직 프린스그룹의 설립자 전츠의 이중생활에 대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5년 10월 미국 법무부는 전츠가 이끄는 프린스그룹을 초국가적 범죄 조직으로 지정하고 약 150억 달러, 한화 21조 원 상당의 자산을 몰수했습니다. 이는 미국 사법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자산 몰수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1987년 중국 남부 후젠성에서 태어난 전츠는 중학교를 중퇴하고 작은 마을의 PC방에서 네트워크 관리자로 일하던 인물입니다. 이런 그가 어떻게 10여 년 만에 수천억 규모의 검은 돈을 주무르는 사기 제국의 황제가 되었을까요? 이에 대해 대만과 일부 해외 반중 언론에서는 사라진 전츠의 배후에 중국 당국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며 전츠가 중국이 묵인하고 조장한 그림자 대리인이었을 거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는데 관련 내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언론에 소개된 자료에 따르면 1987년 12월 중국 남부 후젠성 렌장현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전츠는 중학교를 중퇴한 후 렌장현에 있는 PC방에서 왕거안이라고 하는 PC방 관리자로 일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전츠는 그곳에서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고 이후 상하이로 진출해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통해 수백만 위안의 초기 자본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2009년 22세의 전츠는 온라인 도박 사이트와 관련된 불법 사설 서버 운영 문제로 중국 경찰의 추적을 받게 되자 캄보디아로 도피하게 되고 캄보디아에서도 동일한 수법으로 수천만 위엔을 모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2014년 캄보디아 정부가 상업 도박과 온라인 도박을 전면 합법화하자 전츠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25만 달러를 투자해 캄보디아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 후 그는 캄보디아에서 온라인 도박 외에 각종 온라인 사기를 통해 부를 축적하게 되면서 2015년에는 프린스그룹을 설립하며 사업을 확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중국 남부 시골 마을의 PC방 관리자였던 청년은 거대한 전기통신 금융사기 제국의 대부로 성장하게 됩니다. 전츠의 이야기가 충격적인 이유는 그가 오랫동안 중국과 캄보디아에서 사회적 귀감으로 포장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범죄 행각이 드러나기 전 중국 언론들은 그를 사회적 책임의 모범, 정직한 기업가, 자선사업가로 칭송했습니다. 그는 2021년과 2022년에 걸쳐 중국 재경 서밋에서 사회적 책임 모범상을 연속으로 수상했습니다. 2019년에는 후저우 화기연합이 캄보디아 프린스그룹을 방문했고 2025년 8월에는 산시성 상무청 관계자까지 캄보디아에 있는 그의 프로젝트를 시찰했다고 합니다. 베이징 홍십자 기금에도 그의 회사를 방문하며 공익 명함을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홍보와 찬사는 철저히 계산된 세탁 작업이었습니다. 그는 2020년 홍수로 50만 달러를 기부해 캄보디아 총리에게 감사 인사를 받았고 코로나 기간에는 300만 달러를 고액 기부하며 중국 캄보디아 친선 대사를 자처했습니다. 이러한 활동 덕분에 그는 캄보디아 국왕으로부터 공작 자기까지 받으며 소수 외국인 귀족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타이틀 뒤에는 끔찍한 범죄 네트워크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법무부의 기소장에 따르면 프린스그룹은 캄보디아 전역에 최소 10개 이상의 사기 단지를 비밀리에 건설했습니다. 이곳은 현대판 노예 수용소나 다름없었으며 고액 일자리 광고에 속아 넘어온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여권을 압수당하고 감금되어 강제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그 수천 명의 노동자 속에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츠가 직접 내린 지침은 때려도 되지만 죽이지만 말아였습니다. 업무를 거부하거나 실적이 미달되면 전기 충격, 구타, 감금 등의 잔혹한 처벌이 가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츠그룹의 주력 범죄는 중국어 살쩌반으로 알려진 통신 사기였습니다. 이는 최근 한국에서도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로맨스 스캠이나 투자 리딩방 사기와 정확히 일치하는 방식입니다. 이들은 수주에서 수개월에 걸쳐 피해자와 감정적인 유대감을 형성한 후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암호화폐를 가짜 플랫폼으로 유인하여 빼돌렸습니다. 이들은 사기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휴대폰 농장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두 거점에서만 1250대의 휴대폰을 이용해 76,000개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조종했습니다. 전츠는 이 현대판 노예 노동과 첨단 기술 사기를 결합해 하루에 3천만 달러, 약 400억 원을 벌어들였다고 자랑했습니다. 이렇게 피와 눈물로 얼룩진 돈은 복잡한 과정을 거쳐 세탁되었습니다. 전츠는 믹싱 서비스와 크로스체인 거래를 통해 암호화폐를 분할하고 싱가포르와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위치한 117개의 유령 회사를 통해 자금을 분산했습니다. 이렇게 세탁된 자금은 초호화 생활에 쓰였습니다.
런던 중심가의 1억 파운드 상당의 사무용 건물과 북런던의 1200만 파운드짜리 호화주택을 포함해 영국 내 19채의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걸프스트림 G650 개인 제트기와 호화 요트를 소유했으며 뉴욕 경매장에서 피카소의 명화까지 구입했습니다. 그의 전 여자친구였던 유명 왕홍에게만 매달 2천만 유엔, 한화 약 38억 원의 생활비를 지급할 정도였습니다. 전쯔는 중국 본토 출신이지만 캄보디아, 영국 국적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대만에도 깊숙이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그는 대만에 최소 10회 이상 입국했으며 오랫동안 거주했던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특히 대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쯔가 설립하거나 연루된 9개의 대만 법인이 노출되었으며 그중 8개는 타이베이 따안구의 호화주택인 거핑 따위엔에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들 회사는 2019년 총 11채 41억 대만 달러가 넘는 초호화 아파트를 싱가포르 회사를 통해 구매했는데 이들이 구입한 초호화 아파트에는 대만 유명 연예인周杰伦이 거주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这个集团在台湾的据点在哪里？它离总统府啊，它在重庆南路，总统府的大门就重庆南路，它离总统府只有300公尺啊，竟然设在这个地方。所谓博爱特区，就指总统府周遭500公尺画一个圈，就叫博爱特区。你的博爱特区来对嘞。那么到底这个案子呢？那么除了这个所谓的这个等于说诈骗之外呢，还有什么还有什么？因为最近也有人讲到说，会不会是中共的相关的这个等于说有跟特警也卷在里面，也有特警有特工，因为他们曾经讲过，曾经策划说有可能要来台湾绑架某个人离开。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의 대만 내 활동 거점 중 하나가 대만 총통부에서 불과 300m 떨어진 보아이 특구에 위치한 중경남로의 건물이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한 사기 사건을 넘어 대만의 민감한 지역에까지 침투하려 했던 천쯔 집단의 의도를 시사합니다. 또한 미국 재무부는 이번 제재 명단에 천쯔의 공범으로 대만 국적의 여성 3명을 포함시켰습니다. 이들은 주로 프린스 그룹이 팔라우에서 진행하던 부동산 사업을 담당했습니다. 팔라우는 대만의 몇 안 되는 수교국 중 하나로 프린스 그룹은 이곳에서 99년 장기 임대 계약을 맺고 리조트 개발을 추진했으며 이는 대만의 외교관계 단절에 영향을 미치려는 중국 통일전선부 비공식 외교 활동과 연관되었을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他们做怎么样的一些业务呢？主要负责的就是这个犯罪集团在帛琉的业务。他们透过了一家空壳公司，那么取得了在当地一个叫做恩格贝拉斯岛99年的地契，对外宣称是要来盖高级度假村。 현재 천쯔는 행방이 묘연하며 인터폴의 적색 수배를 받고 있습니다. 천쯔의 몰락은 단순한 사기 사건의 종결이 아닙니다. 중학교 중퇴생에 불과했던 그가 10년 만에 21조 원의 제국을 세우는 동안 중국 관영 매체와 공산당 간부들은 왜 그를 자선 사업가로 칭송하며 날개를 달아주었을까요? 전츠가 중국의 공안부와 긴밀히 협력하는 조력자 또는 간첩 역할을 했다는 전직 공작원의 폭로가 나오면서 일각에서는 그의 배후에 더 거대한 정치적 보호막이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가 현대판 노예노동으로 벌어들인 피 묻은 돈이 단순히 피카소의 그림을 사는 데에만 쓰인 것이 아닙니다. 이 자금이 대만의 수교국인 팔라우를 공략하고 대만 총통부 300m 앞까지 침투하는 중국의 회색지대 전략과 통일전선의 실탄으로 활용되었다는 강력한 의혹이 바로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전쯔는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라 중국이라는 거대한 국가 권력이 묵인하고 조장한 그림자 대리인이었을지도 모릅니다.